17번이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뭔가 하고 이제 구안인데 이쪽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CT를 찍어 봤는데 그 굉장히 그 뭔가 염증이 크죠. 그리고 환자가 약을 처방해서 좀 더 있어 보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환자가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어서 이게 심각하구나 싶어서 발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 교환면에서 에이피컬까지 1mm 단위로 크로스 섹션을 해서 보니까 에이피컬의 염증이 코로널하고 엔도페리오 컴바인드 상태죠. 이 근심 쪽에 뭔가 굉장히 PDL 와이드닝도 보이고 뭔가 교통이 된 느낌이 들죠. 그래서 뭔가 있다 싶어서 이제 픽스처 수술까지 고려를 했어요. 그래서 팔라탈과 버컬에 이 septum이 있다고 치면, 뭐 septum이 크진 않지만 septum이 있다고 치면은 버컬 쪽에 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. 거의 드릴링이 없이도 픽스처가 포지셔닝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발치를 먼저 하고 염증 조직, 화농성 조직과 뭐 이런 퍼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걷어내고 발치와 상태를 봐서 어,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찍었던 엑스레이고요. 염증이 꽤 심해요. 그래서 발치를 해서 봤더니 역시나 근심 쪽에 파절선이 뚜렷하게 있죠. 이 정도면은 얼른 이를 빼주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발치를 너무 이렇게 발치를 미루는 거를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빼는 게 급하지 않은 거는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, 아주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것 같은 치아들은 얼른 빼주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최선이죠. 그래서 이게 발치 직후에 이렇게 퍼스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어이구 빼길 잘했다 싶죠.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걷어내 뭐 빡빡 긁어낸다라기보다는 저는 걷어내는 정도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리게이션을 좀 하고 그, 그 이걸 다 긁어낸다라기보다는 그냥 걷어내는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화농성 조직으로 보일 정도는 제거를 합니다. 그래서 뭔가 누렇게 뭔가 좀 그렇다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하죠. 그래서 그,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저 상악동과 분리시키는 그 막을 다 긁어내면 안 되죠. 그러면은 오로 엔트럴 피슐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여기 염증 조직이 있죠. 그래서 염증 조직을 깔끔하게 비교적 깨끗하게 제거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. 발치가 이런 경우에는 발치하면서 발치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뭐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하죠. 야 오늘 환자가 집에 가서 되게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보람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. 임플란트는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요. 일단은 화농성 조직의 제거에만 집중을 하죠. 이게 이런 걸 보고 하느냐 안 보고 하느냐는 차이가 좀 있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에이피컬의 상악동과의 경계는 될수록 안 건드릴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 염증에 의해서 사이너스 리프트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. 그래서 그 그걸 잘 이용하면 임플란트 수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거의 픽스처를 그 넣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. 근데 팔라탈이 아니라 버컬 쪽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CT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. 그래서 저는 그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도 좋은데 그 상황을 발치 즉시는 특히 그 상황을 잘 이용하면 거의 서지컬 가이드가 거의 없어도 되죠. 왜냐하면 크라운의 위치는 누구나 아는 거고 그 픽스처의 픽스처의 일부 픽스처의 한 코로날 정도 크라운의 위치는 원래 아는 거고 그다음에 픽스처의 코로날 정도의 포지션을 요 정도면 되겠다 싶은 그런 발치잭시에서는 치아 자체가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죠. 그래서 그 포인트 정도를 잡아주면 그러면은 픽스처의 에이피컬의 위치도 일치할 수밖에 없죠. 크라운 부분이 맞고 픽스처의 코로날 부분이 맞으면 거기서 일직선으로 내리면 그게 에이피컬 있겠죠. 픽스처 에이피컬. 그래서 거의 더더군다나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건 이 위치와 이 방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도 아니잖아요. 굉장히 유도리가 넓은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이 되게 관용도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를 기준으로 수술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화농성 조직을 거의 제거하고 이 정도면 뼈가 잘 차지 않을까 싶은 수준의 상태를 만들어주죠. 상악동과의 분리시켜주는 막이 저 에이펙스 쪽에 느껴지죠.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기다려서 다른 환자도 좀 보고 해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드릴을 돌리지 않죠. 여기서는 돌리는 게 아니라 넣어봐서 이제 얼마나 헐렁한가를 보는 거죠. 그래서 4.5 픽스처에 해당하는 드릴인데 너무 헐렁하죠. 그래서 그거는 빼고요. 너무 헐렁하고 예상대로 이러면서 이제 빼주는 거죠. 그 다음에 5.0에 해당하는 드릴을 넣어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요 정도가 이제 한 요 정도 맨 끝에 눈금과 그 두 번째 눈금의 중간 정도가 한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고 코티컬 드릴도 확인을 하고요. 이 정도면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픽스처를 버컬 쪽으로 포지셔닝을 적절히 해서 이게 화면 캡처가 이 정도이고 실제로는 대합치도 막 보이고 이런 훨씬 넓은 범위가 나타나죠. 이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원의 크기이기 때문에 훨씬 넓죠.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위에 헥스가 14mm 정도 위에 헥스가 픽스처에서 한 7mm 정도거든요. 그래서 발치마니까 뭐 보통은 블러드 클롯이 잘 덮이긴 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뭐 보철도 가능하고 뼈도 잘 차겠다 뭐 이런 깊이까지 이제 픽스처를 넣었죠. 그래서 교환면에서 에이피컬까지 크로스 섹션을 해보면 뼈에 닿는 부분은 여기 1mm, 2mm, 3mm, 4mm 정도 그 정도로 해서
나머지는 이제 염증에 의해서 올라간 상악동막을 그대로 픽스처가 받쳐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요런 시도도 재밌는 시도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본 거죠. 그래서 이게 협설로 본 거고 이게 그 뭐죠? 근원심으로 본 거죠. 그래서 요 정도에서 치유 반응만 정상적이라면 일부러 뭐 이거를 6개월씩 뭐 기다리고 몇 달씩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는 게 좋지 않나. 그리고 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뭐 다시 하면 되니까 뭐 지금 픽스처를 위치시키는 게 치유에 방해되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픽스처 상태에서 어번먼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정도 위치에 한 6mm 정도 어번먼 칼라를 두고 이제 보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게 파노라마 사진이죠.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보다는 뭐 조금 본 서포트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조금 얇긴 하지만 뭐 웬만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립을 좀 해봤습니다. 나중에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얼마나 잘 결과가 좋은지 다시 한번 좀 봐야겠죠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